안녕하세요. 김경열입니다. 오늘은 사직전공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이분은 사직전공의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면허번호를 밝히고 유튜브에 사직을 하는 영상을 올리셔서 대중으로부터 정말 많은 어떤 비난과 악플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면서 너무 만나보고 싶었던 분인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직한 지 좀 오래돼서 이런 말하기 민망하긴 한데요. 사직 전공의 홍재우입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이렇게 체격이랑 너무 좋으시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셔서, 혹시 선생님, 키가 어떻게 되세요? 컨디션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93에서 194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체격도 좋으시고, 괜히 이제 사람들이 홍장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저희 채널에 모셨으니까, 그 예전에 영상 올려셨던 그 얘기를 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때 제일 처음, 공개적으로 좀 사직을 하시면서 유튜브 영상 올리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영상 올리시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좀 내막을 설명을 드리면, 2월 1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의료개혁 민생 토론회라는 걸 이제 방송에서 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관중들이랑 이제 어떤 패널들을 같이 해서 본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개혁의 이제 당위성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때 이제 정확한 증원 숫자는 나오지 않았었고, 그냥 그 패키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때 나왔었습니다. 이제. 근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처방을 하면서 이제 귀로는 듣고 있었는데, 뭔가 내용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되게 이상하고 뭔가 되게 옥죄는 그런 법안들, 그런 게 많고 되게 뭔가 안 좋은 게 많은데, 동료들은 생각보다 크게 반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큰일 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2,000명이라는 인상적인 숫자가 나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설 연휴였어요, 그때. 네. 근데 그동안 뭔가 의료계에서 어떤 뭔가 좀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어가지고, 이제 설 끝나고 이제 다시 그 근무를 하면서 이제 좀 생각을 했죠. 그래도 뭔가 좀 누군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원장님만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자그마한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어쨌든 그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하던 채널이다 보니까 조금의 영향력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녁에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된 거죠. 근데 그 영상이 정말 의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반향이 컸었거든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 결이라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셔도 굉장히 잘생기긴 했지만 그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했는데 딱 봐도 굉장히 잘생긴 그 전공의 선생님이, 그때 인턴 선생님이 이렇게 OS, 그것도 인기과죠. 굉장히 인기과인 OS에 합격하신 선생님이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직을 하신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면서도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때 당시 분위기는 지금은 이제 대통령도 탄핵 위기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때 당시 분위기는 너무 살벌했거든요. 그쵸. 응급실로 경찰을 보내질 않나, 법정 최고형을 내리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 때니까 정말 이렇게 잡혀서 처단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정말 이렇게 공개적으로 영상 올리신다는 게, 그것 때문에 악플도 엄청 많이 받으셨잖아요. 악플이야 지금까지도 꾸준히 달리고 있고요. 네. 그때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게 이제 되게 유치하지만 이제 너의 삼족을 널에서 광화문에 걸어놓겠다 이런 악플까지도 있었었는데. 네. 저도 악플을 많이 받긴 했지만 당시에 근데 홍재희 선생님은 정말 너무 그냥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대단한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후로 지금 10개월이나 지냈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이제 그 USMLE 네. 미국 의사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네. 11월 달에 1차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벌써 1차 시험을 패스하셨어요? 네, 다행히도. 예.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너무 크고 그냥 농구 선수 해도 될 정도의, 제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제가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어디 가서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다. 미국 가서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는 예감이 들고.
사실 이제 이와 예. 관련해서 좀 한마디 드리면 이제 USMLE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네. 내가 이제 USMLE를 준비한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는 거를 되게 꺼려해요. 왜냐면은 지난 3월 달에 한창 좀 정부의 입김이 셀 때 아, 예.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그 비자 관련해서 좀 장난질을 쳐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J1 비자를 안 내줬었거든요, 일부러. 네. 근데 그게 되게 악독한 게 올해 3월 달에 그 비자를 신청한 선생님들은 이 사태 이전에 이미 공부를 해서 이제 작년까지 해서 지원을 하시는 선생님들인데 네. 그분들을 마저도 이제 정부에서 안 보내려고 예. 좀 흔히 말하는 꼬장을 부렸었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매칭이 되신 분이고 네네네. 매칭된 상태에서 안 가면은 이게 매칭된 게 다 이제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비자가 진짜 안 나온 좀, 거니까. 뭐 악독하다, 야비하다고 네네네. 할까? 뭐 그래서 미국에 계신 그 한국 의사 선생님들도 한국 출신이죠. 미국에 계시니까 한국 출신 의사 선생님들도 많은 뭐 탄원서도 내고 대사관에 그 이주영 선생님이라든지 네네네. 탄원서도 내시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좀 그런 게 비자가 뭐 해결이라고는 그렇지만 모르죠, 근데. 한 달 정도 그때는 늦게 나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내년에도 어쨌든 많은 선생님들이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마 올해도 그런 일을 하진 않겠죠. 네, 저도 이제 그래서 이걸 좀 더 알리고 싶어서 굳이 이제 네. 얘기를 이제 드린 거고, 네.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런 의료 인력의 해외 반출에 대해서도 약간 좀 네. 꺼려하고 약간 이렇게 야비한 술수를 쓰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알리고 싶어서 네. 굳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네.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네네. 언제든지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죠. 그게 없다고 주장하는 그 공무원들도 있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그 국민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뭐 당당하게 예전에는 얘기를 했지만 설마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어쨌든 요즘은 그렇게 뭐 공부하면서 지내시고 계시고요. 네, 사실 이제 11월 초에 시험을 쳐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네. 12월 3일 이제 개엄도 개엄이라든지. 있었고 네. 특히 이제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네. 너를 처단한다. 약간 이런 그걸 보고 나서 전공의를 돌아오지 않으면 48시간 이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네. 저도 그 얘기 듣고 저는 전공의도 아닌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도 뭐 상당히 거기 가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서 나도 설마 처단 이랬는데 선생님은 전공의로서 공개적으로 사직을 하셨으니까 진짜 처단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그렇죠. 맞죠? 사실 저는 이제 좀 그날 그래서 비의료인인 내 지인에게 연락해서 예. 좀 도피처를 구해놨어요. 한 일주일 정도만 재워달라.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 그래서 일단 장소까지 구해놨었고 사실 저는 이제 그냥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되게 일반 한 전공이기 때문에 예. 없어져도 이제 저희 가족이랑 이제 제 친구들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더 걱정이 됐었어요. 이제 아니 분명히 처단 리스트에 들어가 네.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이제 네. 되게 조용하게 사라져도 모르는 그런 네. 처단 대상일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막 생각도 있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좀 공부도 흔들린 것도 있었고. 네. 네. 근데 그날 밤은 정말 저도 자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11시쯤인가 전화 오셔가지고 너 의사 잡혀갈 수 있으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제 어머니가 70세가 넘으셨는데 그 영상 계엄령을 보고 나서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홍재 선생님 부모님도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은데. 엄청 걱정하셨죠. 네, 그러니까 참 저 같아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말릴 것 같아. 영상 같은 거 올리지 말고 너 어디 나서지 말고. 왜냐면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 혼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면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이제 남들을 위해서 남들이라고 하기엔 그렇죠. 뭐 동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하면 뭐 부모님들 사실 걱정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제가 딱 봤을 때는 홍재훈 선생님은 뭐를 하셔도 이렇게 잘하셨을 것 같은. 제가 너무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하고 있지만 진짜 눈앞에서 딱 보면은 그런 포스가 있습니다. 딱 압도당하는 포스.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웬만하면 그런 걸 느끼지 않는데 홍재훈 선생님 보고 나서는 뭐를 해도 잘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 그 군대 생활도 굉장히 잘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질문 리스트를 보고 가장 이제 기뻤던 게 군대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다 의대생이고 이제 저희 때만 해도 군대를 군의관 공보위로 많이 가던 때기 때문에 이걸 좀
자랑할 데가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군대 사진들을 봤는데, 저희 영상에도 이제 홍준 선생님 군대 사진을 띄워드리겠지만, 누가 봐도 딱, 아, 이 사람 전 부대 안에서 에이스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사진이 너무 군인인 거예요. 딱 에이스 군인인 거예요. 군생활 좀 어떠셨어요? 일단 좀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제 저는 21년도 6월 달에 이제 현역으로 입대해서, 아, 네. 22년도 12월 달에 이제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고요. 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현역으로 가던 때가 좀 적었어요. 아, 그렇죠. 현역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의무학교에서 32명 중에 이제 6명이 의사. 이게 아마 그때 또 와, 엄청 많다 이랬었는데. 아, 네. 저희 때가 이제 시작된 그때였고요. 이제 군생활 되게 열심히 했죠. 되게 그 생활이 저랑 좀 맞았어요. 아, 예. 왜냐면 맨날 이제 밤새고 공부하고 이제 되게 잠도 못 자고 그런 의대 생활을 하다가 네. 10시면 이제 불 끄고 재우고 아, 예. 아침 6시에 깨워서 밥 먹이고 운동시키고 네. 근데 일과 좀 하다가 한 4시 반부터 이제 또 축구하고 네. 다시 밥 먹이고 운동하고 약간 되게 네. 건강한. 엄청 건강한 그 삶을 살아가지고 이제 군 생활 동안 이제 한 1cm 정도 또 이제 더 컸습니다. 키가 더 컸어요. 네네. 여기서 더 컸어. 척추가 이제 펴져가지고 너무 사기적인 것 같아. 뭐 저는 이제 훈련소 생활밖에 안 해봤으니까 훈련소 생활 저도 뭐 잘 맞긴 했는데 군 생활 그것보다 훨씬 힘들었겠죠. 근데 선생님 뭐 군 생활에서 어쨌든 너무 잘하셔가지고 상도 받고 그러셨다면서요. 아, 내가 뭐 또 그걸 좀 준비해 자랑할 걸 좀 오시고 예.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예, 이거 뭔가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후반기 교육 의무학교에서 이제 네. 우등 최우등으로 졸업한 1등으로 졸업한 아. 사람한테 주는 건데 예. 그냥 되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어디 아, 아무데도 예. 보여준 데가 없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갖고 왔고. 예, 그러니까. 네. 근데 딱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을 것 같아. 사진을 보면.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또 상이 저기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이거는 이제 군대 내에서 좀 약간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막 네. 일부러 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좀 대외 활동도 좀 많이 찾아냈는데, 네. 근데 전 창업경진대회를 나가서 이제 수상한 겁니다. 이거는 국방부 대표로 이제 예. 2022년도 K-스타트업에 나가서 이제 국방부 전체 본상은 타진 못했는데 네. 국방부 내에서 이제 7등인가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아, 네. 네, 그제 군 생활하면서 이제 창업에 대한 그런 좀 이해를 많이 해서 그 네. 이후로도 이제 작게나마 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는 게 있고. 아, 사업체 운영하시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런 거 밝혀도 되나요? 뭔가 불이익을 더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뭐 여기까지만. 아, 예. 그래, 맞아. 정부에서 또 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운영하시고 있는 걸로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군 생활을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군 생활 관련해서도 뭐 의대생이나 이렇게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어쨌든 그 같이 가는 친구들보다 저는 28살에 입대했으니까 뭐 7년에서 8년 정도 이제 사회생활을 더 하다가 간 거니까 네. 그 내가 생각하는 기본 정도만 해도 되게 그냥 이제 에이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소에서부터. 네.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밥을 먹고 그냥 깨끗하게 치우고 설거지 하는 그런 정도만 해도 이제 막 거기서 막 너무 잘한다. 되게 괜찮다 이래가지고 이제 훈련소에서부터 이제 뭐 소대장 훈련병이라 해가지고 이제 대포에서 아침 저녁마다 앞에서 나가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지금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의대생 선생님들이나 뭐 면허 있는 졸업한 선생님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다 간 거니까 본인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되게 괜찮을 거다. 그리고 어쨌든 휴가를 딸 수 있는 항목들이 되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저것 대외 활동까지 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일 중에 1일꼴로 휴가를 나왔더라고요. 네, 휴가를 굉장히 좀 많이 따가지고 그냥 딸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엄청 힘들진 않을 거다. 물론 부대 바이 부대이긴 한데.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요즘에는 진짜 좀 공부이나 분위관으로 안 가고 현역으로 가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국방부에서 이제 아예 뭐 현역으로 좀 가는 것도 좀 뭐 몇 년을 기다리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지난주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 무슨 의무사관 서약서를 쓴 이제 미필 전공의 선생님들. 네. 그런 이제 내년에 군대를 이제 간다고 해도 뭐 최장 4년까지 대기한다고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썼던 서약서 상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전공의를 그만두면은 바로 다음 연도에 가는 게 이제 서약서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맨 처음에는 안 보내는 걸 뭐 특혜를 준다고 네. 하다가 이제는 또 가는 게 특혜가 되는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원칙이 너무 없어.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저도 뭐 공부위로 가긴 했지만 공부위
38개월이나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훈련 시간까지 합치면. 근데 요즘 뭐 18개월이니까 네. 반도 안 돼서 그거 그렇게 현역으로 선택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월급 차이도 사실 얼마 안 되고. 네네. 그렇게 뭐 군 생활은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의협회장 선거 관련해서도 뭐 글을 하나 올려주셔가지고 네네. 좀 반향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제가 뭐 한 후보의 지지를 표하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전화 그 후보에게나 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네. 부분에 대해서 말을 좀 아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좀 화났던 거는 사실 결국 의협 회장 자체가 이제 목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인 건데, 지금 뭔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좀 네거티브가 많이 이제 정철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저는 너무 좀 되게 속상하고 좀 이제 답답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솔좀조스 시전하셨죠? 네. 솔좀조시라는 것 좀 설명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그 사람은- 어원이 또 아는 사람들은 뭐 다 아는데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그 제가 뭐 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되게 답답했죠. 그 솔좀조시라는 말을 그래서 쓸 수밖에 없었고, 사실 지난 의협 선거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좀 네거티브로 끝이 났던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돼서 결국에 그 당시에 그 많은 후보들과 다 같이 가지 못하고 결국에 이제 당선된 후보와 그 세력으로만 가서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또 새로운 선거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네. 뭐 그 중요한 시기에 뭔가 특별한 뭔가 해결책이나 어떤 그런 액션도 크게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이번에는 더 중요한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해가 넘어가고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그 선거 때문에 좀 감정 상하고 결국 그럼으로 인해서 그 나왔던 후보분들이 힘을 합치지 못하면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게 그냥 솔좀조스를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정말 지금이 중요한 시기죠. 사실 의협이 어쨌든 의사들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법적으로도 네네. 그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다른 단체들이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결국은 정부하고 협상은 의협이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정말 뭐 선생님 말씀대로 뭐 네거티브 없이 잘 선거가 돼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의협 회장이 뽑힌 뒤에도 다른 후보분들이 잘 합심을 하셔서 그런 정부와 협상에서 좀 협상력을 얻을 수 있게, 어쨌든 협상력을 얻으려면 의사들이 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가 같이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줘야지 정부도 이제 신경을 쓰고 협상력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열되면은 아무리 뭐 의협 회장이 뽑혀도 그 뽑힌 회장 그분이 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글을 올려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선생님 그 스토킹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또 사직 전공의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네. 선생님 최근에 그 선생님 면회를 갔다 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어떻게 그렇게 면회를 갔다 오시게 됐습니까? 사실 이제 구속된 전공의가 두 분인데 그 첫 번째 구속된 전공의가 제 대학 동기여서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면회를 지난주 금요일 날 갔다 오게 되었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2차 공판까지 끝난 상태이고요. 네. 다행히도 제 동료는 되게 잘 그래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좀 어떠세요? 그 제가 공판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공판, 그 1차 공판 때 되게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 좀 작성해 놓은 글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공판 전에 이제 검사 측에서 판사에게 제출한 증거를 이제 변호인이 보지 못하게 이제 열람 및 등사라고 하죠. 그걸 네. 이제 막아놨어요. 네. 그래서 변호인이 막아놨으니까 이제 첫 공판에서 판사에게 좀 이걸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검사가 그거 나한테 얘기했으면 직접 내가 보여줬을 텐데 나한테 자기가 막아놓고. 네, 자기가 이렇게 본인이 막아놓고 나한테 얘기했으면 줬을 텐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냐, 그건 약간 제대로 된 변호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차로 이제 분노가 있었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그걸 보면서 본인이 명단 뭐 1,100명 작성했으면 다 아는 거 아니야? 이걸 확인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말을 직접 육성으로 하면서 이거 기사를 쓰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황당했던 기억이 예. 좀 1차 공판 때 있었고, 2차 공판은 그냥 뭐 증거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만 나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그 정고희 선생님이 현재는 뭐 그런 스토킹 관련 혐의를 일부는 좀 인정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제 그 명단을 작성하고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좀 반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네. 뭐 어쨌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직 전공의 선생님이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고 뭐 일부는 뭐 인정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의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까지 자기 죄를 다 이제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뭐 현재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모든 증거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구속을 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맞냐, 그리고 보석도 이제 거부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불공정하다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런 다른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사법부 그리고 판사분들의 그런 좀 어떤 공정한 그런 좀 판결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럼 최근 홍기호 선생님 어쨌든 지금 뭐 일도 하고 계시고 뭐 공부도 하고 USMLE 공부도 하고 계시고 할 텐데, 이런 다른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젊은 의사 선생님들 좀 어떠세요? 지금 뭐 다 상황이 좀 달라서 각자가 각자 네. 상황에 따라 좀 나뉘는데, 아마 지금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일단 미필 전공의들에게는 이제 병역 문제가 네. 뭔가 정해진 게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가장 좀 큰 고민거리죠. 뭐 병역이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계획을 못 세우고 있어서 좀 갈팡질팡하는 동료들이 많고, 네. 뭐 이제 과 자체에 따라서도 이제 뭐 메이저과나 마이너과에 따라서도 좀 나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뭐 PO가 줄어든 그런 마이너과의 전공의 선생님들은 되게 엄청 갈팡질팡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네. 되게 답답하고 뭔가 정해진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뭐 마찬가지로 고년차랑 전년차 사이에서도 좀 네, 그렇죠. 각각 좀 나뉘고 있고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서로의 뭐랄까 서로 이익이 되고 불이익이 되고 이런 방향이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뭐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각자의 생각으로 진짜 사직을 한 거고,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정책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의사들이 사실 뭉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같은 집단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것 같고, 어쨌든 그 젊은 전공의 선생님들도 사실 뭐 고민이 많겠죠. 뭐 학생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쨌든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나고 의협을 중심으로 좀 뭉치는 모습을 보여서, 어쨌든 정부도 지금 그 대통령이 완전히 힘을 잃은 상태에서 어떤 추진력이라고나 할까?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네. 전혀 없는데도 이제 밑에 공무원들은 그 관성으로 인해서 그냥 하던 일을 그냥 계속 하게 되는, 이게 굴러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계속 굴러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의료 파탄이 지금도 상당히 의료가 많이 망가졌는데, 그게 계속 어떤 구심점이 없고, 정부 쪽에도 구심점이 없고, 의사 쪽에도 현재는 구심점이 없죠. 그래서 그냥 관성에 의해서 굴러가면서 계속 의료가 망가지고 있는 거라서,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뭐 생각이 있고요. 뭔가 좀 이제 예. 정부 측에서 좀 빠르게 결정을 좀 하고 예. 그에 대해서 좀 책임을 뭐 지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사태 초반에 뭐 박민수 차관이라든지 그렇죠. 조규영 장관도 뭐 다 자기가 결정했다고 책임지겠다라고 해놓고 지금은 결국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놓고 차관이 그때 책임을 전부 다 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보이지도 않고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뭐 지금 의대 정원 문제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뭐든 결정을 내리고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좀 정부에서도 뭔가 좀 결정을 해줘야 네. 이제 좀 전공의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계획을 세우고 네. 본인들의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부 측도 좀 빠르게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뭐 그러길 바라고, 그리고 또 뭐 얼마 전에 뭐 이주영 의원님이 또 말씀하셨죠. 그 대학 교수님들도 뭔가를 좀 결정을 해주셔야 될 뭐 지금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의대생 아니면 전공의들과의 그런 관계도 너무 안 좋아졌고,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도 단체 행동을 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긴 있죠.
교수님들이 뭐 병원을 떠나게 되면은 진짜로 그런 환자들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뭐 고소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그런 병원을 떠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교육적인 면에서 지금 확실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뭐 수업을 거부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합법적인 틀 내에서 교수님들이 좀 이렇게 한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뭐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뭐 그러면 뭐 오늘 뭐 홍재 선생님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약간 좀 밝은 미래적인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홍재 선생님 그 앞으로의 좀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앞에 뭐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USML을 준비 중이라 이제 미국에 가는 준비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25년도 내년에 이제 시험을 다 마치고 네. 26년도에 지원을 해서 7년도에 가는 거를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퍼블리시된 논문도 없고 네. 영어가 유창한 것도 아니고 졸업한 지도 좀 오래돼가지고 네. 준비할 게 많은 상황이라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근데 어디 가서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가서도 그냥 딱 봐서 그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요새 이제 화상 영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네. 이게 한글로는 이렇게 돼도 네. 영어로 하면 또 이제 거의 뭐 저희 한 2살 배기 조카 마냥 이제 어마어마하기 네. 때문에 그때 이주영 선생님이 그 공부 어떻게 영어 하라고 올리신 게 있거든요. 네, 그거 보고 하시면 금방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홍재 선생님 뭐 한국에서 그런 의협이나 이런 거 활동해 보실 생각 없어요? 제가 그런 거 하셔도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난 6월 달에 한번 네. 이제 저한테도 의협 그 자문위 제안이 왔었어요. 그때 네. 한창 의협에서 젊은 의사들의 좀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서 젊은 의사들한테 뭐 여러 연락을 돌렸는데 그 중에 저한테도 왔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전공이라고 하기에는 인턴밖에 안 했었고 뭐 흔히 말하는 뭐 100일 당직이라든지 뭐 1년차의 삶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나는 이제 젊은 의사, 특히 전공의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고사를 네. 했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미국을 가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라서 이제 수련을 받지 않는 거라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저는 이제 젊은 의사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할 거라서 네. 이런 단체에서 뭐 일을 할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단체 외에서 네. 좀 글도 좀 쓰고 그냥 영상도 좀 찍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선생님이 그 예전 10개월 전에 올려주신 영상이 너무 많은 저희 의사 회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뇌리에 이제 박혀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 보고 너무 가슴에 깊은 울림이 있어서 그 이후로도 어쨌든 선생님 어떻게 지내시나 약간씩 팔로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도 너무 선생님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이제 훨씬 어리신데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존경심 같은 것도 들 정도로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미국에 가서도 잘 하시겠지만 뭐 혹시라도 뭐 한국에 계시더라도 그런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뭐 어쨌든 뭐 요 정도로 이제 홍재 선생님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그 마지막으로 좀 다른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의대생이나 아니면 혹시 뭐 다른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가 듣고 좀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좀 계엄 때가 좀 무섭긴 했지만 그 이후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의료계가 얼마나 좀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는지 10개월 동안 그런 걸 좀 아시게 된 것 같아서 좀 슬프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료계는 2월부터 이제 계엄이었었고 저희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이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사실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랑 의대생 선생님들도 지금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되게 많이 갈팡질팡 할 텐데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좀 옳은 방향으로 행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냥 주변에 휩쓸리지 말고 좀 본인이 좀 생각해서 이대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잘 해와셨으니 네.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어쨌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각 이제 본인 집단에서 좀 어떤 요구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서 어떻게든 이제 의협인들한테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준비해 줬으면 이제 차기 집행부에서도 좀 더 뭔가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이제 정부 쪽에 좀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채널에 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뭐 USMLE도 준비 잘하시고 뭐든 제 생각에 뭐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뭐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